그 암 환자분들이 어떤 체중의 변화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 종양학 저널에서 보면은 체중의 5% 이상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줄어들었으면 그렇지 않은 암 환자보다 생존율이 많이 낮아진다고 돼요.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겪으시지만 일단 울렁거리고 구토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서정입니다. 오늘도 약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보는데 조금 걱정인데 어떠신지. 네네. 제 주변 분들이 이제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을 할 정도인데 오늘도 이제 체중에 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암하고 체중과의 관계. 체중이라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큰 등락 없이 스테디하게 유지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어떤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로 살을 빼기도 하고 혹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늘리거나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체중이 크게 빠지거나 혹은 늘거나 했을 때 어떤 병적 신호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암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 전, 중, 후 모두 어떤 체중의 변화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빠지는 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찌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에서 이제 다이어트 열풍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내가 의도적으로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거는 괜찮죠. 그리고 그때도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 하는데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 체중이 변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보고하는 걸 보면은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한 절반 이상이 초기나 치료 과정에서 체중의 변화를 경험해요. 이건 단순한 체형 변화가 아니고 어떤 예후와 직결된 중요한 지표거든요. 암 환자가 체중이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는 암세포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하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걸 우리 몸에서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염증 반응인데 우리 몸이 암이 발생하면 이제 어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 이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싸우려고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겨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근육을 분해하거나 지방을 태워버리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태우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근육이 너무 분해가 되면 근 감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식사량 감소인데 이 암 자체가 소화기를 침범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위암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밥을 잘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 소화기 암이 아니라 할지라도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겪으시지만 일단 울렁거리고 구토하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설사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이 정도면은 살이 빠질 텐데 암 환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살이 빠질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분들이 살이 빠질 때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빠지니까 몸이 많이 힘들어지죠. 근육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근력이 저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력이 저하가 되면은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의 근골격계는 근육으로 유지 지탱이 되는데 근육이 빠지니까 이거 지탱을 잘 못해요. 그러면 뼈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관절이 약해지고 당연히 목, 어깨, 허리, 무릎 이런 통증이 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근골격계 관절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소 부위에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신에 근육이 빠지면서 왔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체중 감소와 근골격 관절통이 같이 왔으면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근육과 단백질이나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자꾸 줄여버리는 거를 악액질이라고 불러요. 악액질은 이제 단순한 다이어트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고 근육량이 빠지고 그다음에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유럽 종양학 저널에서 보면은 체중의 5% 이상이 갑자기 의도치 않게 줄어들었으면 그렇지 않은 암 환자보다 생존율이 많이 낮아진다고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살이 찌는 건 괜찮냐? 근데 이것도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굳이 통계적으로 보면 대체로 살이 빠지는 분들이 더 많은데 간혹 살이 찌는 분들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체중이 빠지는 건 나쁜 거야. 하지만 나는 유지되거나 들었으니까 좋은 거겠지? 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항암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쓰면 그냥 기본적으로 식욕이 증가해요. 그리고 부종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신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겠죠.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많이 힘드신 분들은 걷는 것도 힘들고 이럴 정도니까 당연히 활동량이 줄고 대사율 떨어지니까 체중이 오르겠죠. 찌는 것도 어떤 근육이 늘고 이래야 되는데 지방만 늘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몸에 어떤 체수분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 붓고 그게 체중 증가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근육이 줄고 지방만 늘고 하는 걸 이제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하는데 체중이 유지되거나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암 환자에게 체중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었다. 이건 경고 신호예요. 특히 6개월 이내에 내 체중의 5% 이상이 줄었다 그러면 이거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체중이 유지되거나 늘었다 싶어도 근육량이 줄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체중계의 어떤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체성분 분석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내 근육 상태나 영양 상태 같은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에서도 체중 변화는 꽤 중요한 신호로 봐요. 일단 기혈이 부족하거나 소화기가 약해지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담과 습, 그러니까 담은 이제 노폐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몸에 쌓이면 습담이 쌓이면 살이 찐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어쨌든 빠졌든 쪘든 체중 변화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어떻게 틀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만 갖고 가볍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좀 정밀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살이 빠지신 분들은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먹고 단백질 많이 먹고 해가지고 근육 손실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량인데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돼요. 가볍게 산책하는 거 아니면 살짝 뛰는 정도 집에서 하겠다면 스쿼트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정기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집에 있는 일반 체중계 갖고는 체성분까지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이나 혹은 뭐 헬스장 같은데 그런 데만 가도 요즘은 체성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 혈액 검사, 열중 수치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서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환자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살이 빠졌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살이 쪘다고 모두 나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강사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